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지능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아내를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 독살한 뒤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범죄자의 이름은 카미야 치카라. 지금부터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86년 당시 46세였던 카미야는 13세 연하의 술집 종업원을 만나 자신을 고민회계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고가의 모피 코트와 반지를 선물하며 환심을 샀고 만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의 친구들은 카미야를 의심했고 결국 카미야가 공인회계사가 아니며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카미야는 타고난 언변으로 잘 둘러댔고 결국 둘은 오사카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1986년 5월 20일 카미야와 아내는 친구들과 함께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카미야는 중간에 일이 생겨 오전 11시경 오키나와를 떠나고 아내는 친구들과 함께 이시가키 섬으로 놀러갔죠. 그러나 이시가키 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오후 1시 27분경 아내는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내의 친구들은 카미야를 강하게 의심하며 부검을 주장했고 의견이 받아들여져 부검이 시행되게 됩니다. 아내의 친구들은 평소 카미야가 개인적으로 제조한 영양제 캡슐을 아내에게 먹이곤 했는데 이 캡슐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복사를 주장했습니다. 부검을 집도한 유키대학의 오노 유키치 교수는 심장에서 작은 우려를 발견하긴 했지만 다른 장기들은 비교적 깨끗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사인으로 부검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오노 유키치 교수는 부검의의 직감으로 사인의 의문을 가진 채 심장과 혈액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카미야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증거로서 쓰이게 됩니다. 부검으로도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아내의 친구들은 신문사에도 조사를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2명의 기자가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곧 카미야의 과거 수상한 행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카미야는 사망한 아내와 초혼이 아닌 세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도 두 번째 아내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잃었고 공통적으로 모두 고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의 금액은 무려 1억 8,500만 엔으로 86년 당시 엔화 환율로 계산해보면 9억 9,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으며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6억 2,400만 원 가량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죠. 경찰 또한 비공개 수사 회의를 열어 카미야의 살해 방법을 증명하려 치바대학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그 어떤 독극물 캡슐을 얼마나 많이 겹겹으로 쌓아 만들더라도 사람의 위산에 3시간이나 버틸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3시간 후에 약효가 나오는 독극물은 더더욱 찾을 수가 없었기에 수사는 난항에 부딪힙니다. 보험사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결정적인 살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이에 카미야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걸기 이릅니다. 이쯤 사망한 아내의 혈액과 심장을 보관 중이던 오노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모아 계속 사인을 조사하고 있었고 우연히 찾은 투구꽃의 독을 섭취했을 때의 증상이 아내의 사망 전 증상과 일치함을 알아냅니다. 투구꽃의 독은 아코니틴이라는 독으로서 극소량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독극물이었죠. 오노 교수는 마지막 희망으로 초미량 분석기가 있는 도호쿠 대학에 혈액을 보내 아코니틴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부탁했고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아내의 혈액에서 아코니틴을 검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90년 10월에 열린 보험사와의 민사재판 오노 교수가 아내의 혈액에서 아코니틴을 검출했다고 증언함으로써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찰은 투구꽃의 구입 경로를 추적해 카미야가 무려 69그루의 투구꽃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가 따로 빌린 월세방의 다다미에서 미량의 아코니틴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아코니틴은 1g만 섭취해도 30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독극물인데에 비해 아내는 카미야와 헤어진 지 3시간가량이 흐른 후 사망했기 때문이죠. 카미야가 독극물이 든 캡슐로 살해했다고 해도 살해 시간이 전혀 맞지 않아 이것은 카미야의 알리바이가 되어줬고 카미야는 방송에까지 출연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의 끝없는 조사와 추적으로 인해 곧 살해 수법이 밝혀지게 됩니다. 경찰의 한 어민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카미야가 보거를 다량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었죠. 보거의 독은 테트로도톡신으로서 아코니틴에 버금가는 아주 치명적인 신경독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테트로도톡신과 아코니틴이 동시에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상쇄하여 기량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코니틴에 비하여 테트로도톡신의 반감기가 더 짧기 때문에 동시에 섭취하더라도 테트로도톡신의 효과는 먼저 사라지고 결국 아코니틴만 남은 상황이 되어 더 이상 기량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투구꽃 독인 아코니틴에 중독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었죠. 이 당시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고 카미야가 월세방에서 몇 년 동안 실험용지로 실험하며 최초로 알아낸 사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누구도 살해 방법을 증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엄청난 발견을 살인을 위해 사용했다니 결국 경찰은 각종 증거를 토대로 카미야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카미야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교도소 복역 중 2012년 11월 암으로 인해 7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완전 범죄를 노린 정말 지능적인 보험살인 사건이었지만 한부검의의 진실을 밝히려는 집요한 노력에 의해 결국 죗값을 달게 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노 교수와 아내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졌을 뿐더러
카미야는 그 보험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흥미롭고 오싹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